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날씨가 이게 뭐 너무 춥습니다. 네.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네. 잠깐 여기 지하철에서 회사 오는 한 5분 네. 거리가 네. 얼굴이 땅땅 얼 만큼 얼굴이 땅땅 얼어.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마지막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 인적성 시험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일어나는 준비, 또 그렇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준비가 맞아요. 미리미리 되어 있으셔야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요즘은 좀 납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네. 늦게 뜨기 때문에 또 이 커튼 같은 거 안막으로 해놓으시면요. 네. 항상 방은 어둠이어서 항상 밤이었어서 굉장히 힘드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드시지만 빨리 좀 이겨내시고 네. 잠도 한 잔 좀 덜 자시고 이렇게 힘을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조금 안 추울 정도로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대신 네. 목과 발은 항상 따뜻하게 주무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취업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그날까지 조금 더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답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누구도 탈락의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이죠. 자, 오늘은 면접 컨설팅 세 번째 날인데요. 리포터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춥죠. 예전에 뭐 캐나다 갔다 오시고 그랬고 추위는 이 정도는 뭐 추워요, 아직도. 그래요? 예, 추워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뭐 브라질 가서 아니면 나이지리아 가서 한 달만 버티면 그때도 겨울이 춥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겨울도. 예, 사람은 예. 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금세 추워서 또, 예, 그냥 그 내복 입고 예, 아버지가 보내주신 홍삼 먹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지방 이렇게 태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점점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8년 개해 또 6번째 주인공 김동선 씨 모실 텐데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탤런트 박시우 씨를 닮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잘못된 어서 오세요. 제보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뭐 김동선 씨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잘생기셨는데 박시우 씨는 아니에요. 예, 아니고 제가 눈만 가리면 모르겠는데 눈 밑으로는 아니야. 그래서 박시우 씨는 아닌데 어쨌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제보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터미널 제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박시우 씨 팬분들이 지금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팬분들 생각이고.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예. 맞아요. 볼 일은 없을 거고. 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고. 네, 오늘 한번 자, 오늘 3일째인데 상당히 좀 긴장은 이제 좀 풀렸을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3일째.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그 면접에 대한 그런 것을 진행을 하는 날이라서 원래 면접 자체만으로도 조금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제가 방송에 지금 나와가지고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난번에 면접 봤던 기업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저번 하반기 때는 지금 현대제철하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에서 각각 면접을 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땠어요? 세 군데. 각각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장 먼저 본 데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서 면접을 봤었고 아무래도 처음에 본 면접이라서 많은 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을 해 가면서 지금 마지막 면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면접이 어디였는데요?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원익이 최종이었습니까? 그때는
1차 면접이었습니다. 1차 면접에서 안 네. 된 거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약간 그 원익 때도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단점, 면접 때 뭐 긴장하면 어떤 좀 습관이라든지. 습관이 네. 있다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보통 좀 긴장을 좀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말이 좀 더듬거나 보통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감이 좀 더 심하고 그래서 좀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 워닝 머티리얼즈 면접을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좀 나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말을 더듬는 네,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다? 네. 평소에는 더듬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문제는 딱히 없고 그런데 네. 면접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별로 안 그런데 저는 좀 첫날도 느꼈지만 네, 첫날도 약간 있었습니다. 티가 덜 나는데도 더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긴장하면 좀 더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직접 물어봤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성 쌤, 뭐 고쳐야 되나요? 더듬는 거? 고쳐야 되겠죠. 예,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론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절대 아니죠. 예,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노출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친구들한테는 더듬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의 면접하고 면접 연습하고 할 때 친구들하고 하죠, 주로. 아닙니다. 그때는 예. 평소에 잘 모르던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예. 하고 그러는데 예. 그때도 왠지 그 면접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이 반복적으로 되어야지만 이것은 해결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동료들, 또래들보다는 어르신들. 네, 예. 제가 그 대기실에서 봤을 때 눈길 안 줬죠, 제가.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싸늘한 분위기를 줬어요. 네. 예, 그 싸늘한 분위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네. 나에 대해서 먼저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뭔가 그 부드러운 분위기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자꾸 말하는 연습, 그게 노출이 돼야 돼요. 맞아요. 예. 어려운 사람을 앞에서 해보는 거. 네,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제 또 그 어려운 분들 떠올리면 갑자기 네. 방송이 이렇게 좀 그러신가요?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불편한 거와 마주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면하면 계속 피하고 싶어지는데 그 마주하는 시간들을 좀 자주 갖는다면 좋겠지만 예. 말은 이랬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상화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어른을 만나서 갑자기 그게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이제 생활 그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집 아파트에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에 오르내리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르신 만나면 먼저 네,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한 마디라도 더 하는 연습. 네, 네. 그게 반복되면 점점 편해질 거예요. 아, 네. 해본 알겠습니다. 적 있어요 그렇게? 제가 근데 평소에도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예. 그런 적이 거의 없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주 하는데 네. 가끔 여자분들 좀 놀라시기도 하죠. 네네. 하는데. 저래. 움찔할 수도 있겠네요. 관심 가는 줄 알고 절대 그런 거 아닌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두 번 겪다 보면은 굉장히 좀 친근해하시고 좋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보시면 그러니까 딱 그 외모를 딱 봤을 때 차가운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좀 그런 느낌이 절대 이 들어요. 사람은 인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선입견을 좀 깨준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런 선입견 깨주고요. 그리고 목소리 보니까 굉장히 중저음 아, 네. 의 톤이에요. 예. 이게 말을 잘못하면 네. 저 사람이 별로 간절함이 없나? 아니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들 수도 있게 해요. 아,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높은 톤으로 말하는 연습도 일단 면접 때까지는 예.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제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 도레미파솔 한번 해봐. 도레미파솔 하면 그 톤 유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렇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톤으로 얘기하고 지금 본인이 입사해서 과장되면 그 톤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간 좀 더 볼륨감도 키우고 예. 약간 좀 복화술 같이 이렇게 입을 많이 안 벌리는 게 제가 있어서 네, 좀 그런 것도 좀 그렇죠. 있고 해서 네. 알고는 있군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더듬고 복화술 요거 예. 두 개만 고치시면 알겠습니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알고 듭니다. 있으니까 이제 실천을 좀 그러니까요.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대제철 면접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땠어요, 현대제철 면접은? 이때 당시에 제가 면접을 봤었을 때 그때 지금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팀을 해서 토론을 진행한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토론에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분위기를 어떻게 좀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조금 할 수 있던 한계는 분명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토론 면접이 끝나고 나서 그 면접관 분들이 면접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한번 들었었고 팀 그런 것들이 자체에게 네 그렇습니다. 토론하는 팀 모두에게 네네, 그런 같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해주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그때 지금 4명이서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4명 중에 그런 의지를 갖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2명이요? 절반 정도. 네. 그랬구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하는 사람만 하고 아니면은 말씀을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지금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랑 상대 팀에 한 분 정도만 그러니까 그 딱 두 분 정도만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냥 1대1 토론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토론 면접할 때는 예. 뭐 시간을 많이 주어주진 않겠지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 토론을 하는 동안 내가 얼만큼 논리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토론을 시키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논리뿐만 아니라 나의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팀워크라는 것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이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 토론 면접을 하려는 이유는 개인적인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 근데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일 시켜보고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변 부서의 사람들 그리고 팀원들 같이 모아서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거죠. 그래서 입사할 때서부터 같이 모여서 팀의 의견을 같이 취합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런 능력도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경쟁자니까 저 사람들 토론 참여 못했으니까 탈락이겠지. 나만 열심히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소통의 능력 그리고 팀워크에도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작할 때쯤에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을 트일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고요. 팀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활기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토론이. 그리고 그 말을 안 한 친구들의 심리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리고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라. 그런 심리일 수도 있지 않아요? 중간간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정답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 이공계 사람들은 좀 더 그래요. 하지만 기업에서 내가 학부 때 배웠던 거 이것이 전문성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내가 의사결정하고 이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의견이라도 내고 그것을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 것을 미리 한번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분위기 좋았으면 다 합격하느냐,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면 다 탈락하느냐. 예. 그건 또 아니라고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위기가 막 하하호호하는 분위기였어. 굉장히 좋았어. 그렇다고 다 합격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업에서는요, 면접을 볼 때 한 사람을 뽑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 팀을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합격, 다 탈락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다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소통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을 거고 팀워크를 보여줄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 나는 탈락하는 거 아니야? 토론 면접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팀워크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선 씨가 입사를 해서 만나야 될 매니저, 동료, 고객들은요. 지금까지 동선 씨가 만났던 최악의 인간.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인간이라고 하죠. 최악의 인간. 이 사람들이 동선 씨의 매니저가 돼 있을 거고 동료가 돼 있을 거고 고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노출됐을 때 이 친구가 소통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쪽에서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방향, 논점을 제대로 잡고 토론을,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 면접도 동선 씨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땠는지 좀 들어보죠. 네, 그때 지금 면접을 직무 면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인성과 관련된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직무 관련된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원래 공정 공부를 미리 하고 그러고 가서 그래서 실제 면접관님들도 제가 따로 공정 공부를 한 게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나름 답변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음 면접에서 저한테 이렇게 좀 특별한 질문을 별로 많이 안 물어보시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로 지금 제일 끝으로 제가 면접을 지금 봤었는데 그래서 좀 그때 지금 면접관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제 면접에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3일 내내 쭉 보신 분들은 저렇게 아까 더듬는 얘기하셨지만 그 우리 그 김동선 학생이 저렇게 더듬는 게 심한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왜 그랬냐면 그 밑에 보고 읽었거든요 이걸요 답변을. 그러니까 저희랑 앞서서 얘기할 때 보고 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 사람이란 게 그 면접할 때도 결과적으로 답변을 외우거나 그렇죠. 뭔가를 읽는 걸 준비한 걸 하려다 보면은 거기에서 벗어난 순간 당황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별말이 아닌데 그냥 반도체 공정 관련 잘했고 나머지인데 이렇다 할 얘기 안 물어봐갖고 좀 관심이 없나 싶었다 이 얘기인데 이런 것도 좀 부분 어떻게 보면 면접 자체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장을 외워서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문장대로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지금은 대본이라도 있지만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긴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키워드 3개 정도만 나 요 단어는 적어도 말하고 와야지 정도로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군다나 더 당황을 했던 게 밑에 거 질문했죠. 위에 거 준비한 거 있었는데 밑에 거 질문을 해서 또 긴장을 했던 것 하나 같아요. 넘어가서. 예. 근데 뭐 지금 말을 할 때 네. 마지막 타임이라서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뭐 걱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니까 대기하는 동안에 야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마지막이면 그래도 피곤해서 이거 제대로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먼저 면접하는 친구들 똑같은 걱정하거든요. 처음이라서 내 얘기를 잘 듣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이야. 예,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 마지막이라서 피곤해서 영향을 받는 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지 않다. 예, 오히려 반대로 아침에 막 왔을 때 지하철에서 시달리고 왔어. 아침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왔어.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데 딸아이가 속썩이면서 나갔어. 그 생각하면서 아침에 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영향력도 크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면접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부분도 다 버려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 면접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넘겨버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자, SK 하이닉스 면접에서는 직무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잘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는데, 예. 어떤 질문들을 받았고 또 어떻게 답변을 해봤는지 한번 살펴보죠.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동선 취준생이 작년 하반기에 SK 하이닉스에서 봤던 면접 내용들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1분 자기소개인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모의 면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2번 항목입니다. 이번엔 서류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면접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요. 자기소개서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저의 솔직한 모습을 담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진실함이 잘 전달돼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급하다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해서 종종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런 점이 조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최고의 인재보다는 최적의 인재가 되고 싶다면서 신입으로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턴, 대외 활동 등 학교 생활 외적으로 배운 저만의 강한 적응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면접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단점이 반도체 공정 직무에서 크게 흠이 되지 않는 답변이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옳게 답변을 한 것인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을 잘했다. 1분 이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아까 그 직무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네. 그래 답변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네. 면접은 다시 한번 시켜보고 싶긴 하지만요. 예. 예, 면접은 그 직접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맞아요. 컨텐츠가 어땠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직접 네, 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래요. 예. 이전에 서류에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면접까지 오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축하하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원래 지금 이 전까지는 조금 제가 원래 쓴 내용 자체가 저만의 그런 솔직한 그런 내용을 별로 담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는 아마 탈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실제로 지금 생각을 하는 저의 실제 그런 모습을 그런 내용에 지금 담아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번 자소서에는 본인이 좀 과대하거나 과장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쓰기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금은 그런 내용도 썼었습니다. 이렇게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딱 걸렸어. 예. 딱 걸렸어. 예. 예. 정직하지 못함은 이전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치명적이에요. 보통 면접을 한번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지원했을 때 대부분 받아줘요. 그런데 받지 않고 미리 스크린하는 경우는 정직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발견됐을 때는 그 다음에도 스크린을 해버립니다. 예, 이렇게 걸려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너무 하이닉스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지나쳐서 이런 정도의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공정 관리 이쪽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그 반도체 공정 같은 게 계속 가고 그럴 때 중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좀 빨리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빨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꼼꼼함이에요. 네, 정확함.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분석을 해내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런데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다라고 본인이 단점을 치명적인 얘기했어요. 거 아니에요? 치명적이죠. 그것을 이 사람을 내가 뽑아서 일을 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 치명적인 얘기를 드러내면서 나를 뽑아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단점을 소재를 파악할 때도 소재를 선별할 때도 이 직무에 치명적이지 않은 그 소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소재 선택 자체가 굉장히 반도체 공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단점으로 드러내면서 나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거는 마치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받음이 잘 안 좋고요. 사투리가 심하다. 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받음이 안 돼. 예, 안 도와서. 받음이 안 좋아서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너무 발음이 정확하게 하려고 강박이 있다거나 예, 꼼꼼함이 좀 지나치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좀 그거는 괜찮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뻔한 대답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가증스럽네 하면서도 마이너스 주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주는 영역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야, 이거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안 조심하셔야 되겠다, 되고요. 이거 X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는 혹시 마지막 할 말을 개개인으로 줬으면은 했을 테지만 혹시 마지막 할 말 있는 사람 있으세요 했을 때는 무조건 하세요. 네네. 이건 믿져의 본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대답은 어쨌든 그냥 미치지는 않았지만 본전 수준이었어요. 아, 네. 예,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신입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가르쳐서 뭔가 써먹고 싶은 사람 말고 이미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써먹고 싶거든요. 근데 시작을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부족한 게 많아. 그렇지만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내줬거든요. 그거는 바꾸세요. 네. 배워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나는 부족하지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 네, 이게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요. 부족한 거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긍정적인 거 뒤에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문장을 긍정적인 거 앞에 부정적인 거 뒤에 얘기하는 게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걸 앞에다 놓고 부정적인 거 조심스러운 걸 뒤에 살짝 언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1분 모의 면접 한번 1분 자기소개 들어보고 모의 면접 그래요. 본격적으로 하도록 앞에 얘기했던 하겠습니다. 걸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팁 주고 시작한 적은 없는데요. 네. 어쨌든 뭐 상당히 좀 좋은 팁을 들으셨기 때문에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담 주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몰아넣는 겁니다. 예, 그럼 자, 1번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부터. 자기소개 네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지금 공정통합 지원자 김동선이라고 지금 합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지금 엔지니어가 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지금 모니터링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실제로도 반도체 공정 교육을 지금 들으면서 반도체 공정 자체에서 그러한 지금 모니터링 과정을 진행하고 그런 것이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그때 당시에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웨이퍼 자체에 그런 검증 과정을 시행하고 그럴 때 최대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지금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저만의 역량을 통해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도 반도체 공정의 그런 효율화에 제가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1분 자기소개 들어봤는데요.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성 쌤. 그 컨텐츠와 전달하는 그 방법 이 두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전달하는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인 스스로가 그닥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상대방에게 저 친구 뽑으면은 써먹을 수 있겠네라는 확신을 주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노출되세요.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하는 예. 그런 연습을 하시고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1차 면접이냐 2차 면접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1차 면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2차 면접일 경우에는 이걸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2차 면접인 경우에 조금 더 그 기업에서 말하는 인재상 쪽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요. 그 SK 하이닉스의 인재상에 보면은 도전 그리고 혁신, 자기개발, 팀워크 요걸 평가 항목으로 놓고 평가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도전이라든가 혁신, 자기개발, 팀워크 이 중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1차 목적이고요. 네. 2차 목적은 이 평가 항목 중에 하나를 건드린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평가 항목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1차 면접일 경우에는 요거를 좀 활용해서 말하는 거 괜찮고요. 2차 면접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라 네, 라는 알겠습니다.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쌤께서 진작에 좀 실제같이 진행을 해주시죠. 예. 예,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춥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 우리 하이닉스에 지원하셨는데요. 삼성전자에도 지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 지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바로 서류부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서류 탈락하는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반도체 공정 지금 엔지니어로서 지금 저만의 그런 역량들이 그 내용 자체에 충분히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 지금에서 지금 하이닉스 지금에서는 저의 그러한 역량들을 충분히 지금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의 그런 강점을 좀 잘 봐주신 만큼 전 저의 그런 강점들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조금 더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반도체 공정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단계가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먼저 지금 실리콘 위에 지금 산화막을 쌓는 그런 지금 옥사이드 공정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위에 지금 나이트라이드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포토 공정을 통해서 실제 그 반도체 패턴이 만들어질 그런 패턴을 먼저 지금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증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공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배선까지 전부 다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팔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정 중에서 본인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일을 하고 싶은 분야는 아무래도 지금 포토 쪽에서 일을 하고 공정이에요?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에는 예. 실제로 포토 공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패턴을 최대한 정렬을 하는 것이 최대한 정렬을 하는 그런 지금 얼라이먼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얼라이먼트가 조금이라도 지금 맞춰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그 위에 만들어질 그런 패턴들이 되게 지금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런 꼼꼼함이라든지 보통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능력을 통해 그런 문제를 최대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이런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전자전기 전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보다는 화공 출신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내가 뽑혀야 됩니까 여기? 네,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그런 전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적인 그런 전공 지식들이 실제 저희가 쓰는 그 반도체 장비들을 작동을 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장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장비들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저희 전공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우리 야근 주말 근무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몸이 힘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신입으로서 제가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업무에 대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최대한 제가 그런 업무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이천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로써 모의 모의 면접을 진행을 5분가량 해봤는데요. 해봤습니다. 예. 네, 자 동선 씨 어때요? 답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을 좀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궁금한 같습니다. 거는 SK 하이닉스 때 지금과 비슷하게 했어요? 지금보다 좀 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랑 방송이라서 더듬는 게 네, 아무래도 말투는 방송이라서. 비슷했죠. 네, 그냥 말투 톤이나 이런 거는 비슷했었고 아, 얼굴이 잘생겼는데 전 말투가 참 재미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관이었다면은 크게 그러니까 더듬는 거에 차치하고 약간 이 원톤으로 쭉 가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을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은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은 안 들을 수. 근데 이게 처음에가 아니라 이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루에 뭐 몇백 명 해야 되면은 예. 그 뒤 시간 가면 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뭐 아예 뭐 예, 들을 중간중간 딴 기회 좋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집에 가서 저녁에 뭐 먹지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총평해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서 말 톤도 그 부분이 조금 더 그렇죠. 올라가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장으로 외웠다면 그 문장에 집중하면서 쭉 이어져 약간 나갈 거라고요. 주저리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꼭 가지고 가고요. 그 말 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높이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의 면접의 질문은 딱 3가지예요. 너 왜 우리 회사 지원했니? 왜 이 직무를 하려고 해? 그런데 다른 사람 말고 왜 우리는 당신을 뽑아야 돼? 이 3가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어? 동기. 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가거든요. 뭐 면접까지 갔다 뭐 이러면은 거기 되면 거기 가시겠네요. 이런 질문들도 후속 질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느냐?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 공정을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설득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근 주말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꺼이 말해야 돼요. 그냥 예? 술 얼마나 먹어 이런 질문 가끔 나오는데 기꺼이 말하면 돼요. 잘 먹는다고 얘기하면 되고 야근 문제 없습니다. 아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저 친구 실제 그 야근 시키면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근 주말 근무 그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일이 재밌으면은 학교에서도 프로젝트 할 때 며칠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꺼이 말하는 거. 어이없는 듯이.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굉장히 가증스럽고 좋은데요? 문제. 예. 예. 이렇게 입사하셨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가증스러운 답변 고맙고요. 예, 말투 이미지는 김승재 아나운서가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짜 그 시국 선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예전에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학생 운동하는 거 아니죠?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네. 정확히 그냥 편안하게 노출 많이를 시키세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 말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녹음해서 네. 그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약간 매력을 갖는 거에 있어서 네. 저 사람이 주관이 있다는 느낌을 음. 받을 때, 쟤 되게 강단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난처럼 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자신 있게 보여주면은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확신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동경하는 게 있어서 면접관 분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의리긴 하지만 저 친구 매력이 그 매력을 거기서 느끼지 않는가 그럼요.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의 면접 진행해 봤는데요. 네. 수고해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취업준비생 김동선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희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줘!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이젠 신고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답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는 코너죠.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부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희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유림기술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 일반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전기 장비 제조업체로 밴딩 절곡 기사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분전반, 배전반용 판넬 및 PLC 제어반 판넬 절곡입니다. 구인 조건은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2018년 3월 화성시 향남으로 이전 예정으로 출퇴근 가능자, 인근 거주자, 특근 및 잔업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40시간이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이식, 기숙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밴딩 절곡 기사 2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으로 2월 12일 월요일 위기에 대비하는 가정경제 119, 2월 13일 화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 2월 14일 수요일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요령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로 떠나봅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인비즈소프트에서 MD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상품 거래처, 발주, 고객관리 등 오픈마켓 및 종합몰 관리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웹디자인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D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동남로에 위치한 정혜석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기장대행과 각종 세무신고, 법인 결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계 프로그램 능숙자와 인근 거주자, 여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 3년 이상의 격리사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조수연 아나운서 그리고 임현준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현준 쌤 이 코너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친정에 온 느낌. 네,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밖은 예. 많이 춥지만 또 이제 저번에 저 대신 나온 이호승 변호사님, 노무사님이 워낙 방송을 잘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복귀가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괜찮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취준위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분입니다. 망치걸 조선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괜찮아요, 몸은요? 예,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오늘 망치치기엔 옷이 조금 샤방샤방한데 그래도 그러게, 네, 오늘 힘내서 이쁜 얼굴이 네, 이쁜 오늘 또 모습인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준 쌤 오늘 준비한 주제 이번 주 주제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예.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취준생의 똑똑한 소비가 되는 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학원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이 수강료 환불권은 정말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취준생도 학원 쪽 모두 다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안건을 들어본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조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먼저 오늘은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28살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취업학원 종합반에 2개월 과정에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강료를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의 꿈에 부풀었던 윤 씨는 한 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유명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학원이 A씨가 명문대생이 아니어서 대기업 취업이 힘들다고 했고 또 수강생이 많다며 약속한 자기소개서 첨삭을 3주나 미루는 등 이 학원비를 받은 뒤에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습니다. 남은 한 달치의 수강료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학원에서 취소 수수료를 제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 200만 원인데 이걸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뭐 네. 진짜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한 달만 들었는데 100만 원을 못 받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보통 뭐 불량 취업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전까지는 100% 취업해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호언장담을 하지만 등록한 후에는 이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아예 환불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환불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원 측은 수강 신청자에게 미리 고시를 했고 또 그만한 가치의 역량을 수강생에게 쏟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이에 컨설팅 학원 및 업체를 이용할 때 취준생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 주 취준위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주시죠. 네. 김승재 아나운서가 많이 화가 답답하셔서 나서 화가 나셔서 제가 옆에서 말을 자꾸 죄송한데.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이게 역량을 쏟았다는 걸 느끼는 거는 그 받는 학생이 느껴야지 이걸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얘기만 같은데. 들어봐도 뭐 자소서 예. 첨삭을 3주나 미뤘다는 게 사실 열받네요. 예, 네. 100만 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자소서 첨삭도 안 해준다는 게 좀 말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다들 열이 받으셨는데 예. 그럼 환불 받을 때 따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죠, 쌤. 네, 법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남은 기간에 대해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체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교습비 등은 전액 환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 컨설팅을 보장하고 한꺼번에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법적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그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방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등록 전에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등록 전 비용이나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취업 컨설팅 학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 한 번에 몇 개월분의 학원비를 한 번에 지불하더라도 수강하지 않은 일수만큼 환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수강하지 않는 일수만큼 수강료가 비싸거나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취준생분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하게 등록 전 환불 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등록 전에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따로 뭐 증명서 같은 거를 받아놔야 하는 건가요? 네, 필히 사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일단 뭐 그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이게 네. 일단 뭐 필요하니까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내고 그
고픈 마음을 갖고 가지만 그때 계약서에다가 막 꼼꼼히 꼭 보험할 체결할 때 법조 아닌 것처럼 뭐 잘 안 읽기 때문에 학생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느낌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환불을 그런 걸 안 읽고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는 게 좀 또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등록했을 경우 이제 본인이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업 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환불 기준이 월에서 수강 잔여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따른 법률 18조 1항에 근거하면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며 1항은 규정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을 살펴보면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 개시 시간이 절반이 지나게 되면 수강료 절반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 3분의 2시간 이상을 듣게 되면 수강료 환불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네요. 수업을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반 이상을 들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 대해서 한 수강생이 인터넷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올렸는데요. 학원이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조소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네, 일명 독학재수학원의 줄임말로 독학학원 또는 독재학원이라고 불리는 이 학원은요. 독재가 어울리네요. 그렇죠. 독학하는 학생의 일과나 또 공부 스케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원을 다닌 B 씨는요. 플래너 상담을 받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만둘 때까지 단 한 번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B 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다닌 학원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적어서 올렸는데요. 학원 측에서 이를 알고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하게 비판했는데 취업준비생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올렸는데 고소를 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팩트를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렇게 좀 불만 사항들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고를 하면 모르겠지만 또 좀 소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병아리 냉가슴 앓는 것처럼 이렇게 속앓이만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좀 요청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우니까 소비자 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번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학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5개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를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5개 가격 표시제인데 여러분들이 학원에 정상적인 학원이라고 하면은 입구라든지 학원 내부에 그 관련된 가격표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외에도 계약 해제,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이나 기재하지 않는 것도 학원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제기할 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학원 측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필이나 자필로 어쨌든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캡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원이 정말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겪은 게 학원 에이전시 이래서 갔는데 결국에 제가 이게 좀 트러블이 생겨서 소비자원에 전화해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인 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따로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학원으로 제대로 돼 있는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부분에서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법에 의해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학원에 가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입구에다 걸어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 있는 번호를 조회하셔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셔서 조회하시면은 이 사업자가 과세 유형이 어떤지 또 사업자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만 학원 갈 때 이제 뭔가 좀 배우고 싶어서 가는 마음인데 거기 앉아 계약서 내놓으세요. 예. 이렇게 그러기도 좀 쉽지 않죠. 내용 중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잘 안 해줄까 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깨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데 특히 요즘 저희가 상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과 굉장히 같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게 어머님이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머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녀와 학생 스스로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런 거액의 비용,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고 같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교환해서 정말 괜찮은 곳인지를 검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 배움에 있어서는 싼 게 비지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딜 가봐도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증명하는, 보장하는 그런 곳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게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정말 엄마가 이거 잘 내 뜻이 모르는데요. 아니었는데 좀 넘어가 보시길 맞아요.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취준위 간사로서 현준쌤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환불 횡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여기 계신 따끔하게 한번 보고 세 분의 아나운서 분과 좀 전국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취준생들을 대변해서 학원을 향해서 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준생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원 그 불법 행위를 하시는 학원들의 자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당신이 아들이자 이제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에게도 과연 그렇게 똑같이 하실 수 있는지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돈은 벌되 사기는 치지 마시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나쁜 짓 일단은 혼난다. 근데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자리에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속상합니다. 사실 목적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고 또 자격증을 따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학원에서 이런 상처를 입으면 취준생들은 두 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양심적으로 좀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또 소비자들도 그런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보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소연님의 오늘의 명언까지 들으시면서 망치까지 혼난다. 말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조선 아나운서 또 임현줄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죠? 저희는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3 내일은 김동선 학생의 토탈 컨설팅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